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이제 티몬스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티몬스 모형은 글쎄요, 이 기업가 정신을 교양으로 배우신 여러분들은 꼭 티몬스 모형, 그게 이거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구성 요소 몇 가지라 했죠? 네 가지. 창업자, 그리고 기회, opportunity, 창업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 리소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뭐다? 사업 모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요소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제 기회를 뭘로 만드는 거야? 그죠? 팀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팀이에요, 팀. 팀은 뭐예요? 팀은. 그렇죠. 기회를 어떻게 한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 모델로 만드는 주체. 그렇죠. 이 팀은 나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은 혼자서 하는 거야. 혼자서. 1인 기업은 혼자서 창의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업 모델이죠. 또 만약에 창업자가 어떤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닌 사업일 경우에는 창업팀을 꼭 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업팀을 꼭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창업팀이 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때 뭐 이런 심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은 그걸 제일 많이 봐요. 만약에 기업가 자신이 A라는 산업에 종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창업팀은 어떤지를 봅니다. 창업팀조차도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다? 그 사업은 아무리 사업 모델을 잘 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은 팀도 되게 중요하다. 주체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함. 아시겠죠? 팀.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자원입니다. 자원. 그래서 자원은 뭐예요? 리소스. 한마디로 사업화를 위한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죠. 사업화를 위한 요소라고 표현할게요. 요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공급망이 있을 수 있고요. 공급망.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공급망.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원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물류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자원이에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특허. 자원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원엔 인적 요소. 이 인적 요소하고 그 팀하고는 다른 거예요. 팀은 창업팀을 얘기하는 거고, 인적 요소는 뭐예요? 그 사업 모델을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종업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직원들. 이게 다 자원에 들어가요.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그리고 유통 요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기회에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팀과 어떻게 네트워킹이 되는지, 자원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원과 팀 가운데는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고, 기회와 팀 사이에는 창의력이 발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회와 자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사업 모델이 조화 균형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어드리고 요소별 정의까지 했고요. 네 번째, 아까 제가 G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예, GEM은 뭐 하는 데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업가 정신과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 간, 야,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창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국제적 기구가 바로 뭐예요? 연구기구가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예요. 결국은 각 나라별 창업 지수들을 파악해서 창업 지수가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래서 나쁜 요소들은 뭐고 좋은 요소가 뭔지를 파악해서 모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료로 공급하는, 예, 이런 재단이, 연구기관이 바로 GEM이에요. GEM은 한번 여기 홈페이지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GEM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방대한 빅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Attitude. 한마디로 창업 생태계, 창업에 대한 어떤 그 유형과 방향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분석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Entrepreneurial Framework Condition.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된 제도라든가 인프라, 규범,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간 지수를 파악한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크게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풀 데이터 셋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몇십 년 동안 해놨던 모든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앙트러프러너, 예, 글로벌 앙트러프러너 모니터라는 기구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GEM 분석 자료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첫 번째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FGI를 표현하죠. FGI Focus Group 인터뷰, 대문자로 써야지. 예, FGI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뭐냐면 창업 인프라, 한마디로 창업을 하기 위한 뭐 인큐베이터, 뭐 저도 지금 창업부연센터를 맡고 있지만 이런 창업 인프라들이 얼마나 지역별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두 번째, 정부 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돼 있는지, 창업 관련돼서. 세 번째, 기업가 정신 교육 같은 거는 잘 시켜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전문가 분석, FGI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 분석이 있어요. 일반 분석은 말 그대로 창업 생태계를 조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1년 내에 지금 창업을 시작한 창업 그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전체 기업에 이런 어떤 초기 창업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계속 생겨나야 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생계형 창업은 얼마나 되는지. 생계형 창업이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 갑자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겠어요. 기업들은 요즘에
한 50 넘어가면은 이제 명예퇴직 요구를 하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100살까지 살 수 있잖아요. 슬픈 일이에요. 50 좀 넘어가면 애들이 아직 학교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나가래. 할 게 없어. 안 뽑아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게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때 시작하는 게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런 창업이 많다고. 음. 이런 생계형 창업이 많으면 좋다 나쁘다? 안 된다. 창업 생태계가 건전해지지 못한다.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창업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게 재미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GM이 OECD 국가 거의 3, 40개 국가를 다 하는데 한국의 특징이 뭐다? 이 6개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게 좋은 거면 좋은 쪽은 계속 활용하거나 써야 되고 나쁜 쪽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 이거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사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업가 정신을 배우신 분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계형 창업이 높게 나타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점, 특히 창업시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첫 번째 저 데이터예요. 뭐예요? 생계형 창업.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싫은데 하는 창업. 그리고 특히 이런 창업인 경우에 뭐가 많다? 그렇죠. 호프집 창업, 커피숍 창업 같이 창업도 아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은 혁신이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따라하는 게 혁신이에요? 프랜차이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혁신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창업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그저 밥 말아 먹을 정도로 하나도 없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 그죠? 이런 창업이 많으면 안 되고요. 거꾸로 이런 창업이 많기 때문에 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망해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 쓸 사람이 없는 걸. 돈 쓸 사람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돈을 벌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가 이 GM이 분석하는 아니면 경고하는 내용인데 한국은 생계형 창업이 높다. 많다. 뭐에 비해서? 혁신 창업에 비해서.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 유형일 수도 있는데 원래 창업이라는 거는요.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그죠?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주 여러 가지 괴팍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이런 아이디어가 뭐예요? 결국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 세상에 없던 기업들이 나와야지만 유니콘 기업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마크 저커버그인가? 예,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 언제 창업했어요? 한번 볼까요? 나오나? (2004년이네요) 2004년 2004년이니까 아직 이제 20년도 안 됐네. 이제 19년이네. 그렇죠. 2004년에 창업했으면 그때 몇 살? 19살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 만들어서. 무슨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관계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관계망이면 결국은 뭐 내가 이거 했다 하고 올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매출이 지금 거의 뭐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탑을 달리잖아요. 그렇죠? 뭘로 돈을 벌어? 광고로만? 맞습니다. 뭘 파는 거냐면 사람의
행동 정보들을 팔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사업 모델이. 아시겠어요? 지금도 모르죠, 어떤 분들은. 만약 뭐냐면 페이스북은 들어가 볼게요. 페이스북 뭐야 또 페이스북이 이렇게 보안도 철저해요. 그죠? 그치? 응? 너무 관심이 안 넘어가. 아씨. 뭐야?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왜 빨리 안 되지? 안 되네요. 나중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서 제가 광고도 많이 해봤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행동 그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을 나눠놓고 그 정보를 광고를 할 사람들한테 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을까? 이혼 전문 변호사. 지금 막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그쵸? 그런 거를 찾아낸다니까요. 그걸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 이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은 내 정보가 그렇게 새나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요. 여행을 자주 다니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걸 사진에 계속 올리잖아. 얘는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 딱 찍혀. 그럼 어떻게 돼? 여행사한테 정보를 판다니까요. 그거를. 아니면 여행 관련된 소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팔아요. 야, 여행 자주 가는 애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1000명 정도 있는데 요 데이터 줄까 말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무서운 애들이라니까. 그죠?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아시겠죠? 자,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런 청년 창업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뚱딴지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서 창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뭐 나이 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점점 이제 연배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싶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싫어.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습성이거든요. 예, 인간의 습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보면 창업을 언제 생각하느냐? 은퇴하고 밥벌이가 없어지면 생각해요. 꼬박꼬박 월급 나올 때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그래도 이제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판이라고 표현하죠. 기업가를 보는 국민들의 평판. 예,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가는 이제 내가 보면 이게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게 강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일 하는 사람. 예, 그렇게 지금 각인 지켜 나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봐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창업이 많아지고 청년 창업이 적어지고, 그리고 생계형 창업이 예,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근히 그 도전적인가 봐요. 위험 감수성이 아주 높대요. 위험 감수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교육의 여파가 아닐까. 이런 창업 교육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위험 감수성이 아주 높은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창업가로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질 중에 하나인데, 그 자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 대신에
이런 위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혁신 창업이 낮은 이유.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거나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특허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어떤 그런 창업을 검토해보는 사람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GM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수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은 되게 치밀하고 잘 짜여져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창업을 마음만 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돈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남들이 안 한 짓거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거 한번 해봐. 내가 돈 줄게. 나라에서. 너도 나도 주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예요. 너무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특징이다. 창업 관련된 생태계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좀 식히는 그 시간인데요. 현대 기업가들 아니면 회장님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리처드 브랜슨 아시죠? 예, 괴짜 회장님, 괴짜 CEO, 버진그룹의 회장이고요. 버진 아일랜드라는 예, 항공사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인가? 예, 지금 뭐 달 표면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 막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막 혼자서 우주선도 날리고 막 그렇게 뚱딴지 같은 일을 많이 하는 친구고, 그리고 뭐 이건 사실이니까 예, 비행기 그 승무원들을 예, 스튜어디스들을 다 비키니 입고 태워가지고 예,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했던 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라니까 보면 보면 아니 뭐 보냐 이런 건 교육이 안 좋아. 그죠? 예, 넘어갑니다. 예, 이거 잘못 여기 보여주면 안 돼. 자, 버진그룹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네요. 감수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그러니까 저번에 그 우리 전통적인 거에 두 가지네요. 예, 위험을 감수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위험 감수성이에요. 얘는 강조하는 게 위험 감수성이야. 뚱딴지 같은 걸 자꾸 해라 그 소리죠. 예. 리처드 브랜슨 위험 감수성 강조. 그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해라라 그 얘기고, 두 번째 이제 스티브 발머 누구예요?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고요. 지금은 LA 레이커스인가 거의 구단주예요. 유명한 기업가죠. 자, 스티브 발머 MS 소프트 대표이사니까 뭐 대단한 거잖아요. 가장 굴지의 글로벌 기업의 CEO였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예,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지적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기회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능력이자 정신. 이게 뭐예요? 비슷한 얘기 좀 전에 했죠? 바로 이겁니다. 티몬스. 그죠? 티몬스예요, 결국은. 그죠? 예. 티몬스 모델이 결국은 기회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 그걸 팀이라 그러죠? 팀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고 자원을 이용해서 내 능력과 팀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자원을 이용해서 뭐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몬스 모델 강조. 한마디로 기회, 그 다음 뭐예요? 자신과 팀의 능력, 조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원까지 해서 뭘 해요? 사업을 현실화시키는 능력 아니면 자질,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자분들은 이런 명품 한번 보셨을 거예요. 토리 버치. 예. 저희 어떻게 보면 저 독일 그 십자군 같은 그런 나치 같은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여하튼 자, 세 번째 토리 버치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그 패션 디자이너예요. 원래 이름은 토리 로빈슨이래요. 이 토리 버치가 주장한 건 뭐냐? 시장의 틈새, 기회죠. 예,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비즈니스로 키워내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렇죠. 틈새를 찾아내고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시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기회를 아이디어로 바꾸고 사업 아이디어로 바꾸는 능력. 두 번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함께할 훌륭한 팀을 꾸리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내가 만능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중국의 지금은 좀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눌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오바오의 창시자, 알리바바 그룹의 창시자 마윈 있죠. 생긴 거 봐봐. 그 생긴 거를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각턱에 진짜 볼품 없어요. 이 친구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윈은 동기부여 잘 시키고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명분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쇼핑몰 하나 만들어보자. 진짜예요. 그거였어요. 딴 거 없어요. 동기부여. 그래서 만드는 게 팀이 그래야지 움직이거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CFO가 뭐예요? 그렇죠. 자금 조달 전문가, 또 CEO, 경영 전문가만 자기가 있고, 그리고 투자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다 새로 뽑았어요. 자기는 그런 거 모르니까. 원래 그 사람 영어 강사였거든.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마윈은. 그러니까 무슨 알리바바니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여하튼 기회가 보이면 팀을 움직여서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은 어떻게 함께할 훌륭한 팀을 잘 꾸려서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능력. 네, 이게 바로 토리 버치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다이슨. 예, 제임스 다이슨. 뭔지 아시죠? 다이슨 회장. 예, 이분은 뭐예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발명 창업이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믿고 이에 전념할 수 있는 능력과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발명가는 발명만 하지 사업화를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혁신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추진력.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추진력.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리처드 브랜슨이랑 마찬가지로 위험 감수성, 특히 실패에 대한 대안 능력, 이걸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임스 다이슨은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력과 그리고 위험 감수성,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대안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전통 기업가 정신과 현대 기업가 정신, 그리고 더 나가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 그리고 티몬스 모델,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 GMI, 우리나라를 어떻게 특징을 보고 있는가, 기업가 정신 관련돼서, 그리고 현대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관련된 발언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